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생 김정우입니다. 자, 다시 어린이 미술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번 콘텐츠는 최근 저희 기관에서 어린 아이들의 그림을 분석하여 그것을 갖고 학부모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중에 한 자녀의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아이의 상태와 마음을 알아보고, 영상을 보시는 어린 자녀를 두신 시청자분들에게 집에서도 아이들 그림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한 장은 그 사람의 순간을, 여러 장의 그림은 그 사람의 습성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나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꼭 강조하는 말이고요. 그림을 분석할 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날의 상태를 잠깐 알 수 있지만 아이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장의 그림이 필요하고요. 물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2주 동안에 걸쳐 총 7장의 그림을 수집했고요. 이 그림들 속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아이의 그림을 분석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이의 발달 정도, 정서 상태, 개인적인 특성, 가족관계,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주신 부모님의 자녀분은 7세 여자아이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 볼 거는 아이의 발달 정도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그림만 이해하신다면 현재 아이가 연령대별로 잘 자라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7세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팔다리가 두꺼운 상태의 모습으로 아이가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옷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아이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팔다리가 두껍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옷의 모양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자, 이거를 위로 봤을 때 아이는 아주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잘 발달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이 아이의 그림을 쭉 봤을 때 이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빠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그림의 기저선이라는 건데, 자, 기저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선이거든요. 자, 보통 7세 이전의 아이들 그림을 보면 되게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초등학교쯤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과 땅에 대한 공간 구분이 생깁니다. 자, 그런 기저선이 이 아이의 그림 속에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인데, 자, 보니까 기저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저선 말고도 이보다 더 빨리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의 기저선을 보니까 어때요? 자, 보니까 사람 뒤쪽에 그려져 있죠? 자, 이 얘기는 아이가 이제는 위아래에 대한 공간 개념을 인지했다면 이제는 앞뒤에 대한 깊이감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미뤄 봤을 때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굉장히 빨리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말도 되게 잘할 것이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의 정서 상태를 파악해 볼 건데요. 자, 이것은 그림의 위치, 크기, 치우침, 요거를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림이 안정감 있는 정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이 그림에서 이런 위치, 크기, 치우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바로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보니까 아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 것 같나요? 주로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크게 표현되어 있죠.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그어봅니다. 자, 어떤가요? 역시나 가운데 크게 그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자, 이렇게 보면 그림이 그래도 선생님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자, 밑에 좀 그려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 위쪽에 이런 비어져 있는 공간들을 아이가 적절히 채워주고 있네요. 자,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정서를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지만 여기도 보면 적당하게 잘 채워 넣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요거는 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주 거의 전체적으로 다 표현이 됐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있다 하지만 적절히 이런 것들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잘 채워 넣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억압을 막 받는다던가 뭐 정서적으로 불안이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설령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왔다라 하더라도 아이 스스로가 그것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 그림 한번 쭉 보자면은 그 주변에 아주 막 이쁘장하게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뭐 얼굴 표정이며 이런 뭐 옷, 그리고 이런 머리 스타일까지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뭐 이런 뭐 테이블 위에 뭐 커피나 뭐 차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네요. 이거는 뭐 보니까 뭐 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베개를 머리 뒤에 이런 겹쳐지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니까 이렇게 ZZZ. 자, 그리고 또 뭔진 모르겠지만 뒤에 뭔가 이게 상황이 또 표현되어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아주 관찰에 대한 부분이 대단하네요. 여기 보니까 이 강아지 뭐 키우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강아지 집.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런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마다 머리 스타일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엄마는 이렇게 약간 파마가 있는 것 같고, 뭐 오빠나 아빠는 뭐 이런 평범한 짧은 머리인 것 같고, 뭐 자신은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네요. 자, 이 그림에서도 보니까 주변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식탁도 보이고, 뭐 이게 보니까 뭐 방방이라고 하네요. 집도 보이고, 뭐 이런 구름, 햇님도. 자,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아이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이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보자면 얼굴 표정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름의 개성이 있어요. 눈도 되게 초롱초롱하게 그려주고, 이런 볼 발그레한 거나 뭐 코와 입도 표현되어 있죠. 자, 이렇게 눈이나 이런 표정들이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아이가 굉장히 이런 감수성도 풍부하고 이런 감정적인 면에서 예민한 아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이 굉장히 작은 면적이지만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알아보겠는데요. 아이들의 가족화 그림은 아이들 기준으로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그림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기준으로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가족화 그림의 형태는 아이가 가운데 있고 부모가 양옆에 있는데 약간 크게 그려진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부모의 권위 안에 아이가 들어온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가족화 그림에서는 그 크기가 그 집안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자, 아이가 부모랑 너무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거나 또 지나치게 너무 크다라고 보여진다면 집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아이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 아이에 맞춰서 너무 끌려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족화 그림에서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보니까 이 그림에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기준으로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오빠, 엄마, 아빠 이런 순서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보니까 여기서는 아이가 딱 하니 가운데 딱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뒤쪽에 오빠, 엄마, 아빠 이렇게 3명이 들어가 있네요.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아이 옆에 누가 있냐면 오빠가 있어요. 자, 오빠,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엄마, 아빠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기준으로 옆에 누구 있는지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 아이는
오빠하고 조금 더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가 바라보는 부모님을 보았을 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봐서는 이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거든요. 자, 역시나 자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딱 붙어 있는 모습인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으로 아이가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자, 이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집안에서의 영향력은 그래도 아이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자면은 아이는 아무래도 자신을 먼저 그렸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친한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자신이 먼저 가운데 놓아져 있고 친한 순서대로 옆으로 놓아져 있어요. 아, 근데 보니까 이게 아버님이 좀 너무 좀 구석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딱 봐도 주인공이 누구죠? 자, 아이네요. 아이를 기준으로 그리고 보니까 이런 강아지랑 강아지 집이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빠를 그리고 엄마, 아빠 순서대로 또 사람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오빠는 약간 크게 그렸지만 지금 부모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와 좀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의 가족화 그림을 쭉 한번 훑어보면은 아이가 보았을 때 부모님의 사이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는 오빠를 더 선호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그래도 집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강한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서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모두 말씀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굵직굵직한 내용 정도 우리 부모님들이 참고하신다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쌤 김정우였습니다.